자, 이 엘든링이라는 게임은 저는 이 게임을 인생에 비유하고 싶어요. 왜 인생에 비유를 하고 싶냐면, 안녕하세요, 김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 53분입니다. 저는 방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원래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퇴사를 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광고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재미로 만들었던 엘든링 호감도 티어메이커 너무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진짜 사실 취미로 좋아하는 게임이었고 뭐 열 몇 번의 회차를 돌았다고는 했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조금 관심이 있는 게임이라서 뭐랄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부족하게 모르는 점도 많았고, 왜 이 호감도냐, 내 캐릭터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왜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약간의 무거운, 그렇다고 엄청 무겁지만은 않은 책임감도 느끼고 죄송함도 느끼면서 즐겁게 그동안 작업했고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저는 호감도 티어메이커라고 썼지만 생각보다 얼마나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는지를 조금 모르는 분들한테 좀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컸어요.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한번 잠깐 등장했지만, 제가 한 회사의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팀장이라는 권력을 남용을 해서 제 그 팀원들한테 이 게임을 좀 하자고, 강요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또 비싼 금액이기도 하니까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트리플 A급 게임을 사서 구매해서 즐긴다는 게 사실은 6, 7만 원, 많게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는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선뜻 같이 하자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RPG 게임인 것 같고 이것저것 마법도 쓰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해볼까 했던 저희 팀원이 있어요. 회사 이름은 플라이라고. 우리 친구 플라이가 아쉽게도 엘든링을 하다가 이탈했습니다. 왜 이탈했냐면, 엘든링을 많이 하던 분들은 솔직히 이 자유도에 열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임을 비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메이플 스토리와 비슷하게 한국인들이 제일 쉽게 접하는 게임은 그런 온라인 게임들이죠. 저는 게덴푸드 같은 것도 해봤고, 아스가르드라는 게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레벨 한 90까지 키웠고 무도가로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그런 게임들이랑 엘든링이라는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저가 들어와서 처음에 공격은 이거야, 그리고 막기는 이거야, 달리기는 이거야, 대쉬는 이거야, 차지 공격은 이거야, 이 정도의 좀 조작법이라고 하죠. 조작법 정도를 가르쳐 주고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도가 펼쳐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도라는 거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메이플 스토리를 계속 예를 들게 되는데, 메이플 스토리는 NPC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고, 걔네한테 가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 어떻게 해라, 미션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GTA도 동일한 방식이긴 합니다. 수많은 일반 NPC들이 있고, 길을 걸어가는, 밥을 먹는, 차를 타는 이런 수많은 NPC들이 있고, 실제로 저에게 스토리 진행상 필요한 퀘스트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NPC들이 있죠. 근데 GTA에서 언급되는 자유도는 금품을 갈취를 할 수가 있고, 총을 여기저기 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좀 이런, 내가 이 안에서 신처럼 빠르게 다닐 수 있고, 느리게 다닐 수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냥 NPC들 사이에 섞여서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심즈 같은 것처럼 NPC랑 막 대화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면, 엘든링에서 주는 자유도는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퀘스트 로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우리가 보통 GTA 같은 것도 해보면 초반 스토리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지도에 뜨죠. 어디로 가시오,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대화를 하시오, 차를 뺏으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엘든링은 사실은 퀘스트 로그가 없어요. 우리의 추측과 유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겠거니 하고 갔을 때 발견하는 무기, 아이템들의 설명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리를 해나가야 되는 약간 그런 방식인데, GTA는 A 단계를 거치고 B 단계를 거치고 C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좀 약간 이런 선형적인 스토리라인의 전개를 좀 중요시한다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퀘스트들도 있지만, 엘든링은 A를 가야만 B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뭐 있긴 있죠. DLC 지역에 입장을 해야 할 때 라단을 잡고 모그를 잡아야 되는 것 같은 것처럼, 라니 퀘스트를 진행을 할 때도 라니의 말을 듣고 라니의 부하들의 말을 들어야만 라니의 사탑에서 나가야 되는 좀 이런 강제적인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트리가드를 지나서 엘레 교회를 지나서 저기 스톤빌 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멀기트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전목의 고드릭을 만나고 그걸 깨고 나아가면 호수의 리에니에로 가서 방황을 하다가 마널의 여왕 레나라를 깨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도읍 로데일로 들어가서 모르고트를 깨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불의 거인을 잡으러 가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얻은 퀘스트를 통해서 말레니아를 잡으러 갈 수도 있고, 동시에 파르마즈라로 가서 말리케스를 잡고 제가 된 로데일로 다시 돌아와서 처당 고드프리를 잡고 그 다음에 라다곤을 잡고 그리고 엘드의 짐승을 잡는 이런 식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보스전 위주로 진행을 한다는 게 대표적인 그런 진행 방식인데,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먼저 돌아다니다 보니까 라단을 만나게 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림그레이브를 다 탐험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케일리드로 가게도 되고, 내가 레벨이 높지도 않은데 너무나 강한 적들을 그냥 갑자기 만나게 되고, 트리가드가 대표적인 그 예시죠. 불친절한 게임 방식을 프롬 소프트웨어는 제시를 했고, 그거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반드시 강압적으로 이걸 먼저 해야만 한다라는 게임의 유구한 언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함정이,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여기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플라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이거에 익숙해진 사람인 겁니다. 저기를 가야 돼,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걸 해 라고 퀘스트 로그가 말을 해주고, 그걸 깨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게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뭐하냐 하고 딱 보니까 양만 잡았대. 양을 잡고 그 짐승의 뼈랑 짐승의 피, 간 이런 아이템, 로어 열매 이런 것만 많이 받고 앞으로는 나가지 못한 거여서왜 나가지 못했냐?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유보다는 공포를 느끼죠. 저는 공포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있어야 될 곳에 무언가가 없고 무언가가 없어야 될 곳에 무언가가 있으면 사실은 그게 공포의 가장 필요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보스가 없어야 될 가장 가까운 맵에 보스와 비슷한 트리가드가 있고, 나한테 무조건 있어야 될 나의 지표, 뭐 맵 혹은 그 퀘스트 로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돌아다니다 보면 다 공격해오고 하나같이 세. 그럼 난 어떡해? 이런 두려움에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엘든링의 공략을 찾아보지 않고 유튜브에 많은 기라성 같은 엘든링 유튜버 분들의 그 인도의 축복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저도 이미 환불 한 2번 정도는 했던 게 엘든링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엘든링의 세계관을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우리 플라이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엘든링 세계관은 유튜브에서도 이제 엘든링 유튜버들의 세계관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한 게, 스카이틀맨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유튜브계의 온지혜 경에 해당하는 그런 분인데, 저도 운전을 하면서 그분 영상을 많이 틀어놓고 그 엘든링 스토리 설명, 세계관 설명 같은 그 컨텐츠를 자주 듣고 스스로도 또 공략을 해가면서 또 혼자 열 몇 회차 깨가면서 아이템 설명도 읽어가면서 얼추 스토리를 좀 익혔어요. 익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풀업내라고 하죠. 우리가 추측을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해석도 많이 달라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게임이 아무리 파도 콘텐츠가 끊이지가 않는 것들인데, 저는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게임을 즐기면서 뭐 어떻게 해야
이 보스를 쉽게 잡을까, 어떤 빌드를 잡아야 될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빌드 한두 개만 알고, 그리고 룸 파밍하는 법 정도 알고, 오히려 저는 설명 읽는 거를 좋아하고 스토리를 파악하는 걸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자체로 따지면 딱히 막 고수는 절대 아닙니다. 망자도 아니고요. 그냥 이 세계관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조지 마틴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게 이렇게 눈앞으로 제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뭐 아무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 엘든링을 하나의 시네마틱 영화를 보듯이 좀 즐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내 안에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과 지금 내가 인게임에서 하고 있는 이 맵의 장소, 이름, 무기들의 설명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로 하나의 그림으로 짜맞춰지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놨으면 조금 강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은 욕구도 무조건 있을 텐데, 오히려 제작자들은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고 유저들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본인들이 해석할 수 있게 그런 자유도를 조금 어찌 보면 유저들, 독자들한테 맡김으로써 그런 욕심을 내려놨다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나 좀 놀라운 부분이고 너무 고마운 부분이기도 하고, 호감도 티어메이커를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고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틀릴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상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호감도가 달라졌던 니의 동생과도 같은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며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플라이라는 친구가 이 게임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가벼운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엘든링이라는 게임은, 플라이, 저는 이 게임을 인생에 비유하고 싶어요. 왜 인생에 비유를 하고 싶냐면, 인생은요, 원치 않게 태어났어요. 내가 원치 않은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고, 원치 않은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 국가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익숙해진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물론 그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케어를 해주시겠지만은 이후에 내가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20살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부터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지침을 주지 않아. 뭐 돈을 주거나 좋은 선배나 좋은 인맥을 만나거나 해서 좋은 지침을 받아가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직접 부딪히고 깨져가면서 내 스스로 나의 신념을 구축해 나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첫 알바의 시작을 경험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알바하는 애들을 보면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부모와 우리 학교의 선생님한테서 항상 듣는 말은 알바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꽤 있었던 거지. 나까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집안에 보탬이 되지 않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라는 그 정도의 미션만 나한테 계속 지침으로 주었던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늦죠. 거기다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도 용돈 많이 받으면서 살잖아요. 용돈을 받아가면서 살면 내가 딱히 굳이 알바를 해야 될 만한 그 필요성은 못 느껴. 당위는 못 느끼지. 오히려 그냥 모두 해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음식점에서 일했더니 뭐 누가 월급을 떼먹고 노동청에 신고한 그런 사례라던가, 뭐 진상 손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무서움도 느끼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찌 하다 보니까 뭐 공채 시험 준비도 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뭐 벌써부터 그냥 내 뾰족하게 뭔가를 잡아가지고 어떤 커리어를 구축해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인생의 단면일 뿐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다 그냥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나만의 길을 구축해 나가는 거잖아요. 엘든링이 딱 그렇다. 물론 인생만큼의 다양한 선택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든링은 너가 일어나서
배움의 동굴로 먼저 들어가 볼래? 아니면 그냥 나가서 림그레이브부터 보고 바레랑 대화해 볼래? 혹은 바레랑 대화하지 않고 바로 트리가드한테 가서 한번 깝쳐 볼래? 아니면 트리가드가 생각보다 딱 봐도 무서워 보이니까 배움의 그 동굴이 있는 그 건물 뒤편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돌피부의 배광이나 만나볼래? 이런 상황들이 강제력이 없다는 거지. 너가 마음껏 탐험해봐. 마음껏 너에게 주어진 69,000원짜리 이 인생을 마음껏 돌아다녀봐. 그러다 보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제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대학교 때 친구, 지금 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던 형범이라던가 뭐 고등학교 때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유성이라든 뭐 이런 친구들을 내가 만날 줄 알았겠냐고. 살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잖아. 이 너무나 수없이 많은 텍스트와 레이어로 겹겹이 쌓여있는 이 엘든링이라는 세계에서 내가 밀리센트를 만나고 내가 네펠리루를 만나고 얘네들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네펠리루가 어떤 인물이고 어디까지 대화를 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는데 네펠리루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저 상실에 빠져가지고 이야기에서 퇴장할 수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네펠리루가 스톤빌 성의 성주도 되고 이런 일들이 게임에서 어떻게 경험하냐 이거야. 물론 경험할 수 있죠. 심즈도 그렇고 GTA도 그렇고 너무 고트 갓겜들은 전부 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왜 그들보다 엘든링을 더 높게 치고 더 인생 같다고 여기냐면 GTA와 심즈는 오히려 인생을 흉내내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인생을 재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근데 그건 거대한 스토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GTA는. 근데 엘든링도 똑같은데 그 거대한 스토리 속에 들어갈 때 한층 막이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TA5만 하더라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없죠. 뭐 여러 가지 옷 바꾸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프랭클린을 하려면 프랭클린을 해야 되고 트레버라든가 혹은 뭐 마이클 이 셋의 인생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마이클이 안 되거나 프랭클린이 안 되거나 뭐 트레버가 안 될 수는 없어요. GTA 온라인은 물론 또 가능하죠. 근데 온라인은요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서사에 중요한 그런 데가 아니야. 플레이어와 플레이어와 함께 만나버리는 순간에 사실 많은 서사가 깨집니다. 뭐 그래서 재미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스토리의 세계관을 좀 뭔가 맛있게 즐기기는 어렵죠. 심즈로 따져볼까요? 심즈는 훨씬 자유도가 높고 GTA보다 내가 내 맘대로 집도 만들 수 있고 아무나와 결혼할 수도 있고 아무나와 아이도 낳을 수도 있고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수도 있고 뭐 너무나 내 인생을 결정짓는 수많은 요소들을 심지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롱런하는 게임일 텐데 GTA와 다른 점은 이제 여기는 액션이 없다는 거지. 약간 GTA와 심즈는 축구로 따지면 그 위닝 11이나 피파를 할 것이냐 FM을 할 것이냐와 같은 정도의 느낌으로 많이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족이 길었는데 정해진 주인공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의 이름 없는 수많은 빛바랜자 중에 한 명이야. 나야 나. 난가? 그게 나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관의 앞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몰입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인 거야. 내 멋대로 커마도 했고 내가 적은 이름으로 수많은 똑같은 사명을 엘드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명을 안고 이 틈새의 땅에 들어온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 선배 빛바랜자들이 다 지금 메시지로 남겨놓고 그것과 상호작용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이 같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입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족보나 치트키를 받아가지고 빠르게 서울대에 가거나 공무원에 빠르게 합격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 엘든링 선생님의 아니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엘든링 공략 영상을 보고 빠르게 라단을 해치우고 말레니아도 해치우고 엘드의 짐승도 해치우면서 빠르게 엘드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초창기부터 나온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해서 밸런스 패치도 안 돼 있고 트리가드한테 30-40번 죽어가면서 이게 게임이 맞나? 지하묘지, 동굴 이런 데에서 골백 번 죽어나가면서 또는 라단의 위용에 압도당하면서 멀기트 욕해가면서 전목의 고드릭 지금은 고붕이라고 많이 폄하가 돼 있지만 처음 전목의 고드릭도 사실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아니 무슨 손을 넣어가지고 용대가리를 내 한쪽 손에 잡냐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네 인생을 헤쳐나가는 경로랑 과장 조금 보태서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플라이는 게임을 사서 더 멀리 나아가기보다는 안전함을 택한 거야.
프롬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런 유저들까지 배려해 줄 만한 배려심은 사실은 없었죠. 그런 유저들까지 배려한다면 사실은 그동안 소울류 게임을 즐겨오고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을 즐겨왔던 분들은 재미가 확 급감될 테니까. 엘든링만 해도 영체 시스템 때문에 엘든링 너무 쉬운 게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DLC 나오고 나서도 그림자 나무에 파편 같은 거 안 먹고 레벨 1렙으로 한번 깨보겠다라는 분들도 막 나오는 걸 보면 더 많은 인정을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도파민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왜 대학도 들어온 애들 보면 너 정시로 들어왔어 수시로 들어왔어 좀 이런 것들을 좀 따지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지도의 축복을 보면은 어디로 가라라는 식의 느낌이 있는 이런 약간 화살표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 사실은 뭔가를 유추해가지고 가기에는 큰 한계도 있고 함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대로 가다 보면 레벨이 항상 간당간당하게 맞춰져 가기 때문에 항상 어려워, 항상 힘들고 항상 죽고 싶어져. 근데 인생도 그렇잖아요. 항상 이거 끝내면 이거 해봐라, 이거 너 2학년 됐으니까 그래 3학년 문제 풀어봐라. 근데 예습해오지 않으면 사실은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소울 게임에 처음 내가 소울 게임을 해봤는데 이렇게 피하면 될 것 같아서 한 두세 번 죽으면 금방 패턴 파악해가지고 죽여버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천재죠. 그런 천재들은 내가 학원도 안 가고 교과서만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심지어 집에서 교과서를 읽고 예습해온 것도 아니고 책 딱 펴가지고 읽었는데 이해한 격이야. 근데 쉽지 않지. 아니 없지, 거의.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거의 없죠. 근데 엘든링도 똑같아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파괴해 나가는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하자면 이 게임이 과연 총 이 러닝 타임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말레니아, 지금 엘든링을 했던 모든 기억을 싹 다 삭제하고 말레니아를 만나면 내가 이걸 말레니아를 하루 안에 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전 못 깰 것 같아요, 저 같은 똥손은.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이 엘든링의 플레이 방향이나 이런 조금 게임 인플레이 설정은 우리 인생이랑 좀 많이 닮아 있다. 소울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소울 게임을 싫어했거든요. 지금 사실 엄청 좋아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엘든링과 세키로를 좋아하는 거지 사실은 다크 소울을 하지도 못했고 할 엄두도 없었고, 데몬즈 소울, 다크 소울, 블러드본, 피해거지, 사실은 엘든링만큼의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다라고도 알고 있지만 선뜻 할 마음이 사실은 크게 들지가 않는 게, 악명이 너무 높잖아요. 입시 한번 더 치르러 가는 거라고. 죽기 싫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개념이 소울에서는 굉장히 그 유저들도 알겠지만 좀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게임은 죽는 게 당연해요. 캐릭터는 시련과 고난을 맛봐야 되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딱히 해주지 않죠, 모든 게임이. 근데 엘든링은 물론 처음부터 설명해주진 않지만 엘든링 세계관에서는 황금률이라는 이런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율에서 죽지 않아요. 이 세계관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황금나무의 축복과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빛바랜 자들도 황금나무의 백성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마리카가 처당 고드프리를 비롯한 이 전사 일족을 내쫓았고 안개 너머의 땅에서 살다가 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게 마리카가 이들을 불러들인 거죠. 불러들이면서 축복이 다시 돌아와.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원래 한 번 죽으면 이제 늙어 죽어야 되는데 돌아와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죽어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런 게 스토리에 녹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몬스터랑 싸우다가 죽어서 게임이니까 다시 해야지 이게 아니고, 얘네들이 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엘든링에는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웃긴 겁니다. 이게 소울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미 한번 이 맵을 싹 쓸었는데 어쩌다 내가 죽어버리면 다시 리젠 됐을 때 저기에 또 똑같은 애들이 태어나, 그러니까 내가 잡은 놈을 또 잡고 가야 돼 라는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이 들면 허무해지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이룬 성과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근데 이 설명을 이해하고 나면 나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데 쟤네도 황금나무의 백성이고 황금나무의 생명체다 보니까 내가 축복에서 잠들고 깨어나면, 죽었다가 축복에서 다시 되살아나면 쟤네도 여전히 있거나 내가 한번 죽였어도 다시 되살아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처음 내가 얘네들을 만나서 죽었을 때보다 얼추 얘네가 어디서 나오고 어떤 패턴인지를 알기 때문에 잡기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내가 이 맵에 익숙해지고 이 게임에 익숙해지면서 게임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을 우리 엘든링 유저들이나 소울게임 유저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라서 우리 플라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이런 게임의 문법들에만 너무 익숙하신 분이라면 사실은 이 게임을 내가 즐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근데 참 이게 어쨌든 상품이라는 거는 많은 대중이 사면 좋은 건데 엘든링은 이러한 진입장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지. 물론 엘든링은 그 이전에 있던 소울 게임들보다는 훨씬 더 유저 친화적이고 쉬운 난이도로 변했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직도 뭐 제가 티어 메이커 때도 말했지만 아직도 그 보스들을 보면 몸이 굳어버리는 보스들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무섭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누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탐험하느냐에서 이 게임의 첫 번째 재미를 먼저 즐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난이도고 힘들어도 계속 죽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스테이지나 이 보스를 내가 클리어했다라는 그 뭔가 성취감에서 이 게임을 두 번째로 느낄 수 있고 재미를, 세 번째는 그렇게 처음에 살아남기 위해 뭐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 기본적인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재미를 다 챙기고 나니까 이제 보이게 되는 여유들, 그 여유로 인해 내가 먼저 거쳐왔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였네 라고 깨닫게 되는 스토리에 좀 이런 퍼즐들이 맞춰질 때 쾌감들,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있죠. 아, 얘가 이래서 나를 공격해 왔구나. 아, 얘가 이래서 슬피 울었구나. 아, 얘가 이래서 그때 나를 필요로 했구나라는 그 사후 약방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에 알게 되는 그 뒤늦은 진실들, 이런 것들을 회차를 거듭할수록 여유가 생기고 재미도, 왜냐면 회차를 거듭하면 난이도도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런 난이도로 인한 그 성취감도 챙기면서 스토리는 좀 더 선명해지고 그런 느낌인 거죠. 엘든링의 재미는 아마 그 세 가지 삼박자가 끊임없이 서로 선순환하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10몇 회차를 해도 12회차를 해도 사실은 크게 질리지 않았던 거죠. 엘든링 본편만 해도 다 보지 못한 무기와 제작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많고 DLC까지 나와버렸네. 파먹을 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플라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게임의 재미를 우리 플라이가 어디서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즐겼던 나는 어떤 식으로 즐겼냐면, 내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하나의 중세 판타지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찾아가면서 보면서 연기하면서, 그리고 회차가 거듭되면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좀 즐겼던 것 같다 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스토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저와 같이 엘든링을 즐기려고 노력했다가 먼저 이탈한 분들한테 왜 엘든링은 내게 그렇게 재미있었는가 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정말 잘 쓴 이야기예요. 정말 잘 쓴 이야기고 수없이 많은 레퍼런스들이 녹아져 있고, 그것이 멋진 작화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음악들과 그리고 내 선택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틈새의 땅의 운명도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도 너무나 재미있고, DLC는 출시한 날에 다 깼고 라단 잡으려고 한 8시간을 쓴 것 같아요. 물방울 유생 먹어가면서 계속 다른 거 해보고, 근데 결국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출혈로 잡았습니다. 지문석방 뺏기고 출혈로 잡았고, 제가 그렇게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서 패턴은 익숙해지긴 했는데 도저히 이게 그 노히트처럼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 피지컬로는. 근데 뭐 DLC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DLC 스토리에 대해서는 딱히 막 큰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우리 노장 안스바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두 번 돌면서 너무나 감명 깊게 느꼈기 때문에 DLC에 나오는 캐릭터들만으로 호감도 티어 메이커를 했을 때 아마도 안스바흐는 정말 최상단에 위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걸 먹으면,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 소중한 사람들한테 좀 권해주고 싶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엘든링이 딱 저한테 그런 게임이었어요. 저는 온라인 게임을 정말 싫어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게임 피지컬도 되게 안 되고, 예전에 카오스를 좀 하긴 했는데 그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재밌게 했지만 동시에 롤이 나왔을 때는 정말 하기가 싫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실력에 대해서 욕먹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한테 패가 되고 싶지도 않아. 온라인 게임의 가장 중요한 재미와 지점은 협동과 협업인데, 탈주하시는 분이라던가 너무 조별과제를 안 해오시는 분들이라던가 내가 회사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을 게임에서까지 느끼고 싶지 않아서 온라인 게임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콘솔 게임을 위주로 했고, 플레이스테이션 2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5에 오기까지 매번 사면서 매번 수없이 많은 게임을 해왔는데 딱히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었던 게임은 없어요. 어차피 싱글 플레이고, 뭐 네가 산다고 해서 나와 만나서 얘기는 나눌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내가 스맥다운하고 내가 진상무쌍하고 뭐 내가 라스트 오브 어스 한다고 내가 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한다고 나랑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나는 그리고 나만의 루트를 타고 싶은 것도 있어. 근데 엘든링은 어쩜 그렇게 아파트 단지에 배추 가득 실은 트럭이 와가지고 싱싱합니다 배추 이러셨는데, 어느 날 저번 분기 때 그 배추를 사서 먹었던 아주머니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다른 아줌마들 끌고 와서 이 집 배추가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는 그 심정을 엘든링을 하면서 알게 됐다니까요. 꼭 해봐라,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물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망자나 고인물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혹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 티어 메이커도 한번 보시고 엘든링이라는 게임을 정말 한번 해볼까 싶으시다면 인내심을 갖고 작은 인생을 한번 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냥 귀여운 제안 한번 해드리고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LC 호감도 티어메이커 곧 제가 7월 이내에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그때도 한번 즐겁게 즐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독자가 늘어서 좋다기보다 저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다른 게임도 좋아하니까, 제가 사실은 게임 유튜버도 아니고 게임을 잘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에 게임을 많이 올릴 생각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엘든링이 좀 특별한 케이스고, 혹여나 따진다면 세키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아마 어디까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사실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엘든링을 통해서 늘어난 친구들이 있는 것만큼 양껏 한번 제 친구들과 여러분들과 엘든링 이야기 한번 해보는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